건설회사 손을 좀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주민들이 막 항의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 정확한 회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간담회가 열린 지가 지금 보름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경비도 안 들고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좀 이 주민들에게 저도 포함해서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 뭔가 좀 쭉 봤어요.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환경부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소음하고 분진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 소송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 부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잠깐 차 일로 조금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지금 서류를 받고 한 게 어제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총 세대분은 85세대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냐면은 주민들이 이게 소음하고 분진으로 실제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받는 기간, 피해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피해 정도, 소음 초과하는 측정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그 피해 보상 그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적듯이 뭐냐면은 뭐 2,500, 뭐 5,000, 뭐 2,000 이렇게 적으신 게 뭐냐면은 그건 저희가 아니면 제가 임의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초과 소음도 피해 기간에 따라서 최저 1인당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피해 기준이. 그거를 적용해서 세대별로 500만 원 청구하게끔. 그게 왜 또 500만 원이냐면은 거기 또 인지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담금 처음에 10,000원씩 받았을 겁니다. 그게 그 비용이에요. 인지대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남으면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래서 저 분쟁심의조정위원회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고서 어제 마감됐고 이제 작성하고 정리하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상의를 좀 드릴 게 뭐냐면은 피해 기간이 있잖아요. 피해 기간은 이제 그게 저희가 신청한 후에 대략적으로 그 소요된 시간 9개월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9개월에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량 그 기간에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 보상 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만약 이사라든지 뭔가 변수가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 변수가 저기는 이사 가신 분들은 제가 신청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 오시는 분들 신청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좀 달라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사신 분하고 중간에 이사 가신 분이나 이사 오신 분들은 또 거기서 산정할 때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다 모이셨으니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피해 기간이 이제 산정이 될 때 그게 9개월의 결론이 나면은 그 이후에 그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그 추가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조금 예를 들면은 늦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늦는 게 저희한테 실제는 더 유리한데 그 이제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죠. 접수하면은 심사관들이 서류 검토하고 또 여기 와서 답사하고 건설회사 가서 거기 현장 조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이게 소음 진동으로 고통받는 거를 어느 정도를 이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신청만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도 자주 못 옵니다. 소음 측정하는데. 그걸 막연하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심사평가한테 반영되는 그 주민들의 그 행동이 뭐냐면은 어떤 걸 했느냐. 예를 들면은 민원을 제기했느냐, 아니면은 집회를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느냐, 아니면 그 나름대로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느냐, 이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몇 분한테는 제가 그 대덕구청 환경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소음 측정을 접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전화만 하셨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아니, 지금 제가 했어요. 했는데 안 계셔.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미룰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저기를 제가 저는 일찍 신청해갖고 한 보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 현장에는 주택에서 그 허용치가 있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는 65데시벨이에요. 근데 65데시벨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은 청소기, 세탁기 돌렸을 때 마지막에 빵 하고 소리 났을 때 했어요. 네. 그 정도 소음이 한 65데시벨 기준 정도 되고요. 제가 측정했을 때 저희 집에서 환경과에서 측정한 게 최고치가 69데시벨 나왔고 최저치가 50데시벨 해갖고 평균적으로 57 나왔어요. 여기 70 넘을 때도 있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저 측정하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다 저기를 받게 주문을 받을게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가 되냐면은 저희가 이걸 임대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소음하고 분진 측정기를. 근데 환경과나 지금 저희가 분쟁이 올리는 환경과도 그렇고 그 대덕구청 환경과의 행정처분이 그 기준에 개인적이나 사설로 설치한 그 측정기는 인정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 이쪽에 처음에 여기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바로 초과가 되어버리니까 여기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방음벽이 일단 설치돼 갖고 지금 저층이니까 그래도 소리가 좀 덜한 편입니다. 이게 이제 건물이 요층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소음 정도는 이게 공사 허용치를 초과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려면 그렇게 심판이 올라가는데 요걸 조금 자료를 취합해갖고 조금 늦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늦게 접수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접수해달라는 분이 계시면은 다소 의견에 따라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늦어도 뭐 그게 몇 달을 뭐 늦는 게 아니고 한 기간을 어느 정도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올릴 수 있는 그 기간 한 2달 정도는 그 자료를 저희가 좀 취합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첨부 서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서류가. 근데 저희가 간담회 한 거하고 지금 소음 측정에 대해서 저 하나 지금 사진 찍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소음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음 측정은요, 거실 안쪽에서 하시면 안 돼요.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뭐 창문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소음 측정하는데 그 시간 걸리는 시간은 딱 5분입니다. 5분 동안 해갖고 그거를 측정치를 평균을 내고 최고치하고 최저치가 그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찍어달라고 찍어줍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저기를 전화하기 뭐 하시면은 대덕구청 그 민원 그 접수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되고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그래서 그 허용치가 어느 정도 초과가 됐는지를 한 번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정확히 2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안에 실내 장식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 그러니까 모형 형틀이나 외곽은 다 갖춰지는 건 1년 반 정도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은 저희가 소음하고 창문 저도 못 열어놔요. 오늘은 좀 열어놨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못 열어놔요. 소음 너무 심해가지고. 첫 번째 학생 부분이 그 대덕구청 환경과에 전원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대덕구청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니까 그렇다고 뭐 싸우거나 욕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측정해달라고 해갖고 그거를 좀 측정이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그 자료를 수합할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저기를 저희 간담회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기 건설에서 아무것도 아직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프랜카드는 걸어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고 그 회덕 공장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저기 동대표 자격으로 그 부분이 뭐냐면은 대덕 구청장 지금 각성하라는 식으로 해갖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덕 구청장이 좀 알아보라고 해갖고 2시간 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뭐 협조는 해주겠다는데 명확하게 답변은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현수막 설치했죠. 다시 설치할 겁니다. 그거는 이틀여 대표에서 협조를 받아갖고 비용은 거기서 충당을 할 거예요. 근데 세대별로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랜카드로 좀 크게 걸 거예요. 크게 걸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소음 측정 환경과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현수막 건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집회가 있습니다. 대덕구청에서 안 할 거예요. 대덕구청에서 하면은 시간도 안 되시고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옮기고 거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냐면 집회를 저희가 이제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허가 받아서 언제 집회 있습니다 하면은 언제 하냐면요 여기가 차가 많이 밀려요. 그리고 여기 공사 출입구가 정확히 5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5시 반 정도에서 6시까지 뭘 하냐면은 저희 입구에서 공사 현장까지 해갖고 프랜카드 들고 걸어서 시위하는 거예요. 산책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구호 크게 안 외쳐셔도 되고 지나가는 차, 밀린 차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자료가 좀 됩니다. 나름대로 자료가 측정이 되고. 그래서 환경과에 실질적으로 소음 측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부분하고요. 근데 그게 저희 세대가 하루나 이틀 사이 동시에 신청하면 거기서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3동은 첫 주, 14동은 두 번째 주, 15동은 세 번째 주. 돌아가면서 할게요. 그럼 네 번째 주는 13동.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15동. 주마다 이렇게 동마다 돌아가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좀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저희가 이거 진행하면서 돈 받으려고, 아니 피해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 뭐, 쓸데없으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변호사나 뭐, 저기 법률사무소에서 100%뭐 재판에 승소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뭐 피해 보상 받습니다. 그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제가 요 비성을 좀 많이 업무를 처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처음에 그냥 동대표 자격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마무리 줄 거고, 저는 가능성은 솔직히 7,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건설회사하고 협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으면은 넉넉자가 1년 기다려주십니다. 1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 집회라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5시 반부터 6시까지고요. 시간 되시는 분만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가 현수막은 저기 입제대표에서 지원을 받는다니까 거기서 다시 해가지고 그거 돌고 이렇게 한 30분 도는 걸로 매일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3일 전에 제가 공고를 할게요. 이렇게 집회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만 좀 나와주세요. 그러시면은 그냥 시간 되시는 분은 많이 걸려야 한 20분, 30분 많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얘기는 안 돼. 많이 나와야지. 시간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나오라 그래야 돼. 예를 들어서 날짜 저는 주민들 믿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안 돼. 날짜가 예를 들어서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해사무소에서 양해구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동료도 끝나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를 질문을 좀 받거든요. 아니요 질문하려고 하니까 끝나셨는데. 잠깐 형님 잠깐. 저기 이제 궁금하신 건 아니면 뭐 다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 원래 어제부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몇 도세요? 뭐 최근에 이사 오신 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가족 몇 분 사세요? 3분 다 초범. 아니 애기까지 처음이라 잠깐만 좀 듣겠습니다. 어른만 살아. 초본 세다고요. 여기 동해섬 및 위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3분 다 작성을 해주시고 동호수로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다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본도 내야 되네. 초본으로 제출하셔야 돼요. 초본이 안 됐을 때는 어때요? 초본이 안 됐어. 아니 먼저에 지금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그 대표님께서 처음에 그 관광 다니시면서 예. 그 10,000원씩 수고를 예. 하셨잖아요. 예, 분당. 그거하고 예. 지금 나중에 초본하고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 아, 건가? 저 설명해 드릴게요. 분담금 전에 10,000원씩 받았어요. 제가 여기 다 다니면서 안 계신 분은 못 받고 계신 분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장으로 받았는데요. 그 기억이 안 되겠나? 뭐냐면 분쟁심의 조정위원회에 거기에 인지대가 들어갑니다. 인지대가 들어가는데 그게 계산해보니까 세대별로 10,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분담금은 거둔 이유가 뭐냐면 그 인지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둔 겁니다. 지금 저기 어제까지 수술 마감됐는데 초본은 저기 지금 경비실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거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은 안 받으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담금은 10,000원 내셔야 됩니다. 인지대 비용이라 경비 아저씨나 누구한테 10,000원 내시고. 공인 서식은 그거를 그러니까 저거 10,000원씩 내고서 여기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못 내신 분도 많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끝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내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몇 개월 걸려서 그런 겁니다. 3월 초에 뭐냐면 주민들 그 불편사항에 제가 그 민원을 한번 저기서 잡아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반영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뭐 소음, 뭐 분진, 뭐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뭐 일조권 침해, 뭐 도망권, 뭐 그런 거. 그거를 이제 민지대표에서 회의를 붙여서 이제 구청하고 건설회사에 청구를 하고 그래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분쟁심의 조정위원회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한 번 공고를 했어요. 뭐 공고 끝나고 분담금이 10,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받으러 다니자 열흘 걸렸어요. 저녁에 늦은 시간도 안 되고 이른 시간도 안 되고 이렇게 한 열흘 걸렸는데 그래갖고 이제 내신 분 계시고 못 내신 분이 계셔갖고 그러면 송금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또 알림에 거기다 제가 그렇게 해갖고 또 한 번 붙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25일까지입니다 했는데
모르실까봐 그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서류를 다 받고 지금 그러니까 세대 말고요. 지금 이 사람 개인으로 해갖고 인수 따지면 지금 청구하시는 분이 한 200분 되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3사람이면 3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일주일 더 드리고요. 방송을 좀 할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방송을 좀 해. 내는 사람 많은데 동의서를 낸 사람들 많이. 근데 왜 저기를 제가 방송을 조금 뭐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율적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하실 분만 하시는 거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신 분들은 꽤 계세요. 피해 보상 못 받는다. 근데 포기각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셔서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그 분쟁심의 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데까지는 분담금 낸 세대에 한해서만 이게 저희가 시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중재를 한번 해줄 것 같아요. 건설회사하고 그래갖고 서로 의사 부분이 맞으면은 이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참여한 세대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게 되냐고. 아, 되게 할 수 있는 거면 그런 부분 수준이 있어요. 있는데 해도 된다면은 그럴까요? 여기는 조금 내도 안 되는데. 참가 안 했다가 빠졌다가 나중에 좀 천천히 근데 생각하시고 그때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왜냐면은 이게 안 하신다는 건 억지로 뭐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다는데 왜 그거를 그럼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예. 안 하신다는 분들이 예. 공사 현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예. 타협을 볼 때는 같은 혜택을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얘기돼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후에 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길어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저기 요거에 집회하니까 참석하십시오 하고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대책위원회를 저는 이게 한두 달 안에 금방 해결이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조금 더 근데 그걸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거기에 규약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 이제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거? 제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언론에 제가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세대 간의 문제가 대책위원회에서 해결이 돼요. 대책위원회에서 조목조목을 딱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보상이 나온다고 하면 재판이 걸려갖고요. 아파트가 쑥게 마시대요.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되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갖고 공정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끌고 나가야죠. 그거 아닌데 했을 때는 전부 다 문제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분쟁위원회라든가 기타의 인근산업체하고 다이렉트 협상을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얼마나의 협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느 데는 5천만 원을 시청했는데 500만 원뿐이 못 받은 아파트 단지로 있는 데도 받고 어떤 데는 10억 원을 시청했는데 3억 원을 받은 아파트도 있고 5억 원을 시청했는데 1억 원뿐이 못 받은
아파트 단위도 수두룩해요. 그것은 금액의 차등은 얼마나 협조를 해서 단합을 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돼요. 이 판재를 할 때도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언론을 이용하고 얼마나 집회를 했고 얼마나 인원을 넣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하셔야만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받을 수는 다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높고 낮으며 편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판매율이 많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베란다에다가 종이를 깔고 먼지가 얼마나 안 졌나 그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붙여서 야 이걸 봐봐라. 내가 민걸미부터 민걸미까지 종이를 놨는데 열흘 동안에 먼지가 이 정도 쌌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빽빽하고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증거가 없으면요 소음특정도요 이게 한 달에 2번 쓰거든요. 그러면 어느 집에서 소음이 제일 많으면 공사를 어느 때 했을 때 소음이 많이 나냐 적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잘못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올 때 이 공사업체한테 야 오늘 몇 시쯤에 갈 거니까 걔네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사진을 있지만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다양한 그래서 그런 것을 뺏겨서 그 다음에 평소에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문 열어놓고 영상을 찍으셔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기반을 잡을 때 콩콩 올리는 거 그걸 잡기 위해서 이걸 막 했단 말이야. 기반 작품인데 셀카이트는 영상을 소음 나는 것을 모아갖고 구청으로 제시를 한다. 이걸 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요. 한 달에 2번뿐만 아니고 3번, 4번, 5번, 10번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료를 많이 빽빽해를 제공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요. 꼭 구청만 전화를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셔요. 동장 왜 있습니까? 인원의 최소 일선이 동장이에요. 동장이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구청부터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계를 좀 넓게 각자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를 좀 운영하는 할머니 일로 들어오세요. 많이 이쪽으로 오세요. 많이 한 50m 촬영하는 거를 전부터 들어가는 올라가야지. 지금 한 10층 올라갈 때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정도나 5층만 올라가도 돼요. 5층이면 10m 정도 된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오늘 어렵게 마련한 자리니까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주는 13동, 두 번째 주는 예. 그럼 막날 13동이 나온다.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아니 신청을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민원 들어가는 거 민원. 10명만 나가지고 여기 하나 나가라고. 아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소음 측정만요. 설정해달라는 거. 구청의 환경과에 전화하실 때 집에 낮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집회할 때는 다 나오세요. 예. 부분간에 나오고 다 나와도 되고 막 아직 사람이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요 앞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나오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부부간에 나오면 돼. 부부간에. 좀 정리할게요. 저기 소음 측정해달라는 거 그 민원은 대덕구청 환경과고요. 첫 번째 주 13동, 두 번째 주 14동, 세 번째 주 15동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주 그렇게 하고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집회 저기 하는데 오래 하지도 않을 거고 요 앞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니까
시간은 거의 한 5시 반에서 6시 그 사이. 잠깐만요. 예. 하루 전에 그거를 방송 조금 해주시면 이게 그 집회가요. 사실 집회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야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주에 113동이면 저희들이 아니요, 그게는 집회는 다 같이. 집회는 다 같이요. 네. 아니 집회는 절대 후보관에 다 나와요. 다. 저기 측정 전화만.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 저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전날 예. 방송을 해주시면 아, 거의 집회는 네. 전전날 미리 한번 네, 한 연락을 번씩 드릴 거고요. 전날 해줘야지. 저기 방송은 그동안 안 했는데 방송이 더 효과 있다니까 그거는 저기 관리사무소 통해서 네. 저 요 13동, 14동, 15동만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됩니까? 아, 네. 추진위원회 구성은 언제 돼요? 예. 전화는 그러면 이달부터 집회 아, 네, 네. 저기 우리 동서부터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예.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할 거예요? 그게 추진위 최고 구성은요. 그거 없으면요 이 저기 협정이 인정을 안 해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요 돈도 못 받고 예? 받기를 해도 10%뿐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첫째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이 협상도 안 되고요 인정을 안 해버려요. 아,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추진위원회는 처음에 공지한 게 그 나름대로 제가 계획을 잡고 예상했던 게 6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 안으로. 그래 6월 달 안으로 그 대책위원회 구성을 할 거고요. 대책위원회는 제 생각은 동마다 한 분씩 나오시고 한 분이 대책위원장을 그러니까 총 4분이요. 13동, 14동, 15동 한 분씩 나오시고 그중에 대책위원장 역할로 한 분 나오셔서 4분이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도 6월달에 만들긴 하는데 이 규약을 또 만들어야 되고 할 저기가 좀 서류상으로 좀 갖춰야 할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그거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거 정리하고 심판 분쟁 조정위원회 그 심판화 해갖고 자료 만들고 하는데도 제가 생각한 건 저거 지금 장수만 200장이 넘어요. 저 초본하고 그거 다 정리하고 뭐 하려면 한 열흘에서 보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책위원회 사무실은요 요 경비실이 양쪽에서 각각 틀리거든요. 하루 쉬고 하루 쉬고 하잖아요. 이 경비실로 해요. 경비실. 다른 거 혹시 대책위원회 궁금하신 사무실. 거요? 예. 예. 아, 저기를 제가 이거 조금 이제 계속 이게 데이터 때문에 저기를 제 개인 어플이 있어요. 이거 소음 측정하는 거 인정을 안 하지만은 아침이 제일 소음이 심합니다. 아니죠. 오면은 전날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는데 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뻗이게 해가지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 2, 3일 전에 전화하셔갖고 저기 언제 올 것인지 오전에 아침 일찍 와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기 잠깐만요.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치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예. 방금 저 뒤에 붙였어요. 뒤에 붙였으니까 가서 수시고 자기가 찍고 저 안에 그리고 거기 생각보다 내려놔. 이게 마지막을 위한 이거 뒤로 한번에 다 들어야 돼. 근데 나중에 뭐냐면 저쪽 오면 개방해갖고 찍으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문 열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번에 간담 못 들어가요. 그 7층이나 간담회 때 소정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원에서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돈을 들여서 여기다 공동 붙여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왜? 아니 우리가 요즘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고지 여기서 인정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먼저에 대구청에서 건설회사 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받아야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효과를 나타내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 무한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자꾸 그러다니? 야, 너 정말 뭐라 그러는 거야? 왜? 항상 꼭저큰 소리 치면서 일을 방해하잖아. 대표님이 얘기하시고 결정은 우리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발전 자기 얘기를 하잖아. 일단 우리가 회의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는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소음기를 우리가 임대내서 보자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얘기를 하셔요. 아니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기다 이렇게 하자 얘기 저기다 이렇게 해갖고요. 소음기를 우리가 임대내서 우리만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자 얘기예요. 인정을 안 받더라도 아 믿을 주면 듣고 증거 보고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여러 사람이 문제 얘기 여러 사람이 먼저 그래 처음에 여기다 붙였었어요. 내가 그걸 찍었었어요. 계속 찍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70 얼마까지 올라간다. 인정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쫙 보자 얘기죠. 그러면 더 가면 쭉 올라가고 그다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자 얘기죠. 그래서 하자는 얘기지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잠시만요. 그 얘기 저기 이제 잘 해보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런 걸 치고 남은 아니 여기 지금 조청을 해놓은 거니까 얘기해 줘. 저 말 좀만 하고 있어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임대하는데 비싸지 않아요. 현수막 설치하고 이거 장비 임대할 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저기가 증거 자료 못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알고는 궁금해하니까 그 설치를 한번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현수막 설치할 때 그 장비도 임대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수고의 대가를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분이 대표님에 대해서 박수라도 응원의 박수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이런 진행 상황으로 갔을 때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서류나 뭐 그런 주문이나 이런 걸 이제 다 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서류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또 갖고 계신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수막은 어떻게 지금 이제 저 바깥에 하나 걸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13동이나 14동 쪽에다가 엘리베이터 그 계단 쪽 있잖아요. 계단 쪽에다 위에서 밑으로다가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 건설 현장 쪽에서도 이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럼 아니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현수막을 좀 들면서 저쪽에다가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또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 쌍용건설 측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파일을 받고 있습니다. 철 파일이에요. 철 파일을 받고 있는데 철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털은 상태에서 철을 또 옮긴 거라고. 차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아침 오전에 그 비행도 많이 옮기기 때문에 그 쌍용건설 측에서 나온 소음도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저쪽에 사시는 분은 그걸 못 느끼시겠지만은 조금 높이로 올라가시면 이 친구가 한 5층 이상 정도 올라가면 아마 소음이 대단할 거로 생각이 돼요. 지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전에는 저게 5층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게 대체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지금 시위를 단순하게 그냥 시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호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고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현수막 문제. 현수막을 2개를 걸 거예요. 저기 저희 아파트 쪽에 3m, 10m짜리. 이게 20만 원. 그거는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만 원 정도 걸고요. 설치비는 별도라는데 그 부분에서 3m에서 10m 해가지고 2개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15동하고 아무튼 안 가리는데 세대에 안 가리고 볼 수 있는 대로 해갖고 대형 현수막을 2개를 설치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저희 집회하는데 그냥 다니긴 뭐예요. 그래서 그 피켓하고 현수막을 따로 저기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 따로 저희 시위할 때 피켓이나 현수막을 따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집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할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단위가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은 뭐 열흘 단위나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나 이런 자료를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어떤 프랭크다든지 피켓이나 그거는 입주자 저저번 달 입주자 대표회에서 저희 그 서울 진동에 관한 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현수막 같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수막 6개를 설치했는데 이제 그 3일 만에 불법이라고 뛰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비용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받기로 한 사항이라 따로 세대별로 부담을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열흘에 한 번 정도 해서 사람이 좀 많이 나오실수록 좋아요. 잠깐만요. 옆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잖아요. 예. 옆에 방송도 하지만 옆에 이제 주민, 옆에 옆집이라도 말씀을 드려갖고 그래서 그냥 같이 모이자 하는 게라는. 예, 그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예. 그래서 정리됐죠? 비상대책회의는 이번 달 6월이죠. 6월 안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가서 이제 그 신청자 받고 규약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실 분 조금 공사하실 분 그때 선출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소음 진동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부탁드린 것도 말씀드렸고 집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행하다 나중에 결과가 뭐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는 없습니다. 전 가능성은 높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이건 100%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가능성 없는 있으면은 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일부러 한번 제가 직접 측정을 해갖고 환경과에서 그 결과도 다 받아봤는데
초과 소음도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사기간, 피해 기간 그런 부분은 이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쟁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 말씀만 드릴게요. 최대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는데 제가 신이나 장담은 못 드려요. 근데 다만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어때요? 세입자 집주인은 실질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사실 거주하는 곳만. 3년 이상 사신다. 아니 쌍용은 그 주인이 나가는 거를 왜 이쪽으로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은 거기 위험해. 날맹이라 커브 털기가 위험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지금 어쩌면 건설회사에서요. 차 나가는 거가 거기다 뭐 세입자도 그냥 협격을 하니까. 쌍용 거는 전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영차에서 나간다고. 그때 그 한 얘기가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 지금 이제 들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저희 하시는데 갑질이요. 아침에서 저기 달았어요. 저기다가 아침에 잠깐 피해를 차가 사고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몇 대 들어오냐고 25대 근데 지금 아침에 들어올 때는 여기에 들어올 때 다 입구까지 22대가 들어와 있어요. 22대 바깥에 한 5-6대 서 있어가지고 거의 30여 대 정도가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그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그 머신이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제가 거기서 뭐 싸울 수는 없고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있어요. 저는 저번에 왔던 주무관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계속 전화해야죠. 전화를 해야 돼요.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쪽으로 화물차가 와가지고 먼지를 피느냐,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갖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후보대가 다 나간 다음에 백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자세한 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현장에 소용없어요. 그걸 근거 사진에 냈는데 근거 사진에 낸 거라고 아까 걱정을 못해요. 거기 혹시 다른 저기 궁금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우리 등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돼요. 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저기는 주택에서 환경과고 공동주택과 저 게시판은 해갖고 전화번호 제가 항상 크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놓으면은 동영상에 나요. 동영상 찍어놓고 동영상 찍어내고 사진 찍어내고 주민들이요, 제가요 총수함소하고 구청으로 인원을 몇 건이나 접수됐나 확인을 해봤어요. 동사무소는 한 건이 접수됐어요. 지금까지 동사무소로 인원 접수된 게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원을 접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제가 확인했어요. 이틀 전에. 한 번 됐어요, 한 번. 이 소송이 사냥 바로 사냥이 우리가 쌍둥이잖아요. 이게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하기는 벅차요. 안 해야 돼요. 두 군데 다 하기 벅차고요. 돈 저희가 9천만 해야 돼. 이거를 올리면은
행정관들이 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저쪽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대기조작은 앞으로 뭐 지금 당장 여기가 손이 없지만 아니 먼저 회의 때요 제가 경제를 이런 식으로 막아달라고 했어요. 구분을 해달라. 그러면 국장이 들라려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때 여기 회의를 할 때 그 경제를 업체가 각각 틀리니까 이것을 막아라. 막아서 국장이 이걸 소음하고 논의를 최소화하자.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저희는 그냥 처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거기서 1년보다 더 오래 하셨어. 피해 보상을 하려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음과 진동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심사관들이 와가서 상정도 책임이 있다 아니면 여기 그냥만 책임이 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놓고 내려줄 사람이라 약속으로 뭐 따로 참 이쪽과는 저만 건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아마 저층 여기가 아래층 잘 모르시는데 꼭대기층에 보면 있잖아요. 요 담배를 요 울타리 바로 밑에까지 파일 박아놓고 이 콘크리트 박 저기 하거든요. 더 가까워요. 이 14동하고 12동 그 사이보다 더 가깝습니다. 더 가까운데 뭐냐면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놓으셔요. 그럼 먼지가 쌓여요. 그럼 여기다 날짜를 써요. 저기를 그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대해 조망권은 법률적으로 좀 힘들어요. 규칙이 힘들고요. 일조권은 가능한데 그 예측해서 그거를 보상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 일조권은 추가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 피해 정도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추가 청구로 가능합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건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바로 청구하는 게 맞고 자료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된 다음에 그리고 혹시 구청에 민원 제기 한번 하신 분 계세요? 한 분이라도 많이 하세요. 담당자가 담당자가 없어요. 거의 부담직이라고 전화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화를 해야 돼. 왜 담당자가 전화를 왜안 해? 여기 구청에 이제 전화번호 제가 공고해 아니 놓으면요. 그거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우리 시간 이렇게 해야 되시는 되는데 분은 여기 전화하고 싸우라는 말씀 아니고요. 소음하고 분진이 심하니까 와서 받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같은 거 분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차 같은 경우 이 공공주택과 환경과의 제가 뭐 전화번호를 다시 적어하고 게시판에 올려보니까 여기가 이 부분은 수시로 좀 민원을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주는 13동, 두 번째 주는 14동, 세 번째 주는 15동. 예, 그렇게 네, 그렇게 좀 적어놓을게요. 혹시 다른 궁금한 비상번지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백데이터가 씌어야 돼요. 버스 탔냐? 백데이터가 없으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1,000원에서 100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00원이냐 1,000원이냐 받을 수 있는 것이 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아파트. 바로 뭐냐면 방법이에요. 넣어놓고 그거 어디 갔다 작전이거든요. 여기다 날짜
써요. 그다음에 지나 시작. 그래서 이렇게 나요. 까마귀들이 시계 공도 그러면 있어도 일부러세요. 여기가 털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안 두고 자동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요 이게 쌓여요. 쌓이면 이걸 끝나는 날을 빨리 사진 찍어요. 네, 이게 근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근거가 있어야지 싸움을 근거 없으면요. 그래 먹고 들어가는 거지. 씨발 미리나 좀. 금액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알았어. 이게 핵이 커요. 그러니까 이 각자들 그 댁에서 예,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해서 본 것도 못 봤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색깔이 있으면 더 좋아요. 또 영상 찍는 방법은요 어떻게 찍으시냐면 1분 이내로 찍으면 딴통으로 해서 이게 촬영하기가 좋아요. 소프라고요. 1분 이내로 찍고 또 1분 이내로 찍고 이렇게 해요. 소음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르면 고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 이내로 영상을 찍어하고 이거 다 찍었어요. 다 녹음해놨어요. 저기 혹시